네, 저는 뷰티 스트리머예요. 팔로워도 좀 있고요. 50만. 네, 꽤 많죠. 그렇다 보니 여러 일이 있었죠. 그동안 악플에 해킹에 말도 못해요. 고소도 여러 번 해봤고요. 근데 어제 올린 셀카가 제 얼굴만 비어있더라고요. 눈도 코도 입도 그림자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해킹인가 싶었죠.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가. 뭐야, 또 해킹인가? 그런데 팔로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예뻐요 언니 섀도우 어디 거예요? 라고 평소처럼 답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이게 원래부터 내 얼굴이었던 것처럼. 장난하나? 싶었죠.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어 올렸죠. 조명도 바꾸고 필터도 바꿔서. 그런데 또 얼굴이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엔 코가, 그 다음엔 눈, 그렇게 천천히 내 얼굴이 사진마다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뭐야 이건? 내 얼굴이 왜 이래?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언니 잘 봤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구나 싶었죠. 이제 나도 때가 됐구나. 뭐 주변에도 한두 명 간 게 아니고 했으니까. 유명하다는 정신과는 다 가봤어요. 약 잘 먹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운이 좋으면 낫겠지. 그런데 DM이 왔어요. 언니? 왜 얼굴 지우세요? 라고.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매일매일 늘어나요. 이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보이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다가 천천히 리플에 글씨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앨범을 찾아봤어요. 새 사진부터 어제, 그제, 작년, 재작년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내가 지워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에서도 내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문제인 걸까요? 얼굴을 고친 게 문제인 걸까요?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젠 제 계정 이름도 제대로 읽히지가 않아요. 선생님, 이게 만약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엄마가 찍은 초음파 사진도 지워지면 어떡하죠? 선생님, 듣고 계세요? 선생님, 선생님! 또네. 엄마, 나 어떡해? 이번에도 선생님이 차단했어.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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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내가 누구냐고? 최근엔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반쯤 쫓겨나듯이 독립해버린 것 치고는 운이 좋은 거겠지. 이것도 다 평소에 인덕을 잘 쌓은 덕분이지 뭐 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나날들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유별나게도 환자가 없는 날이었다. 가끔은 이런 날도 좋지. 모처럼 오래된 차트를 정리하며 서리 위에 쌓인 먼지를 털고 대청소를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오늘은 환자가 없네요. 그러게요. 정리는 제가 할 테니 먼저 돌아가 보세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네. 청소 끝내면 들어갈게요. 간판에 불 꺼주시고 오늘은 좀 빨리 쉬죠. 비냄새가
추적추적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습기가 종이결 사이로 파고들어가 잉크가 번지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였다. 종이 냄새와 잉크 자국, 그리고 찻잔의 김이 오늘 하루의 끝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걸? 비가 그치질 않네. 평소라면 비에 섞인 흙냄새가 커피 향기와 섞여 따뜻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녹슨 쇠냄새가 눅눅하게 난다. 비가 창턱에 부딪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섬뜩한 발소리처럼 들린다. 김 간호사? 무슨 일이죠?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남자는 지금까지는 봐오지 못했던 타입의 사람이었다. 정신과를 찾기보다는 술이나 담배, 정식으로 처방되면 안 되는 약들을 먼저 찾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에 비해 몸은 상당히 건장해서 간신히 목에 걸려있는 것 같은 넥타이가 안쓰러워 보인다. 윤서준 선생님 맞으십니까? 국가기밀기록원 기록관리국 초상기록과의 도혜준 팀장입니다. 그는 바로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런데 날더러 이걸 믿으라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기호만 적혀 있었고 부서도 소속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국가기밀기록원은 뭐고 초상기록관은 뭔데? 다 처음 보는 곳인걸. 혹시 뭐 파시는 거면 저 업무 중에 오시면 간호사가... 사기꾼이나 잡상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내 눈앞에서 권총을 꺼내 익숙한 손짓으로 탄창을 분리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금속과 황동빛의 탄화를 보면 이건 가짜가 아니다. 뒷세계에서 쓰는 조잡한 물건이나 경찰들이 쓰는 제식 장비랑은 차원이 다른 특수전 전용 장비. 갑자기 현실이 아닌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온 것 같다. 이게 뭐죠? 보이는 그대로의 물건입니다. 이게 어설픈 배지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확실히 설득보다 이게 훨씬 빠르다. 생긴 거와 다르게 머리는 잘 돌아가나 보다. 한국에서 이런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건 국가기관뿐일 테니까. 그렇군요. 정보분이 이 시각에 무슨 일이시죠? 저희 오늘은 문 닫으려 했는데요.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요? 갑자기? 지금 대기 중입니다. 함께 가서 만나보시죠. 인터넷으로 예약하시고 오셔도 되는데 급한 일이신가요? 저 사안의 성격부터 알려주시면. 평범한 사례가 아니라 설명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장비는 섭섭치 않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두께와 지폐의 색깔로 볼 때 병원에 한 달치 수입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현금 뭉치는 언제나 귀찮은 일과 함께 온다. 의뢰를 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죠? 1년 번호도 제각각이고 추적 안 되는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만 국세청에서도 전혀 모를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싫어하는 사람 없던데. 당일 상담과 출장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환자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는 것뿐이에요. 제 공간에서 서로 준비된 상태로 진료하는 것, 이게 제 룰이니까요. 예약하시고 내일 재방문해 주시면. 저희는 오직 현장 기록만 인정합니다. 프로토콜 19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은 건조했다. 이건 평범한 공무원의 시선이 아니었다. 이 시선과 비슷한 건 장의사나 검시관들이다.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그는 한숨을 푹 하고 내쉬었다. 그리고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다리를 꼬고 앉으며 목에 꽉 조여졌던 넥타이를 살짝 푸른다. 선생, 우리는 치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록만 해달라고. 왜죠? 치료는 해야죠. 치료에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의사랑 대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녹음기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오로지 기록뿐이다. 하지 않을 거면 빨리 결정해. 나도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왜 저죠? 신뢰가 될지는 알 바 아니지만 우리 기관에선 선생의 대학병원에서의 기록을 확인해봤어. 남들이 망상이라고 치부한 사소한 기록의 하나하나들을 선생은 끝까지 기록했더군. 뭐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 졸업했더만. 그렇게 간신히 꾸역꾸역 전문이 따나 싶었더니 대학병원에서도 반쯤 쫓겨나다시피 해서 대출 내서 간신히 의원을 개원하시다니. 기록을 열심히 한 것 치고는 좀 가혹하다 싶어. 정신과 의사가 환자말 기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록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일을 기록하는 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지. 대가가 따라오잖아. 선생이 더 잘 알지 않나? 안이 꼬았지만 그 말이 맞다. 나는 심각하게 편집증적이니까. 오히려 내가 상담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국시부터 시작해서 레지던트도 전문의도 꽤나 힘들었다. 정말 천운이 따라줬다고 생각할 정도다. 하지만 하필 그 사람이 이를 기록해버려서. 그런 높으신 분은 자기 기록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협박당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냥 듣고 머릿속에서 지웠어야지. 국시 통과하려면 그 정도로 멍청하면 힘들 텐데 말이야. 네, 편집증이 심해서 미안하게 됐네요. 그런데 굳이 왜 집착이 심한 삼류 의사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런 집착이 환자한텐 몰라도 우리한텐 도움이 되거든. 우리는 절차에 따른 기록만이 필요할 뿐이야. 불치병 환자나 뭐 그런 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녹음기 쓰세요. 기록은 현실보다 더 오래 살아남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호기심이 먼저 찾아왔다. 그가 말한 기록이란 느낌은 평범한 의학 기록이란 느낌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나 통계, 사라짐을 증명하기 위해 남기는 기록. 일단 무슨 일인지 읽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그동안 한 대 태우고 있지. 여긴 금연... 창문이라도 열어놓으쇼. 서류에는 짧은 메모만 쓰여져 있었다. 이름, 나이, 간단한 병력, 현재의 상황,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상당한 양의 진정제와 항불안제. 조합과 분량을 고려하면 심각한 망상장애다. 이미 처방을 받으신 것 아닌가요? 이 정도라면 굳이... 아니, 시간벌이다. 폐기 예정이야. 폐기라고? 환자한테 쓸 단어가 아닌데?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딱히 눈동자에 움직임이 없었다. 그럼 왜 하필 의사가 기록해야 합니까? 그냥 녹음기 쓰라고. 그게 우리 초상 기록과의 지침 프로토콜 1구니까.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우리는 그냥 지침 대로 진행한다.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만 이야기해 주겠어? 나도 깊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빨리 결정해. 선생 말고도 돈 좋아하는 의사는 많아. 근데 왜 접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린 최고가 필요하거든. 방금 전까지 놀리더니 그 말은 진심인가 보네요. 정신과 의사 양반이라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이 거짓말 같은 걸 할 정도로 예의가 있어 보이시는 분은 아니라서요. 왜인진 모르겠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오늘의 기록은 영원히 남겠지만 양지에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그 기록은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흘러갈 것이다. 아무튼 하겠습니다. 좋아. 함께 가지, 선생. 왜 받아들인 걸까? 내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걸 고려해보면 단순히 호기심에 따른 충동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기록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마치 주박처럼 섬뜩한 무엇인가가 내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면 똥똥똥똥똥 나 작가를 구독을 한다면 똥똥똥똥 가엾은 고양이가 행복하고 똥똥똥똥 나 작가의 세포 분열 활발해져 똥똥똥똥 팔로우 나 작가 팔로우 쓸데없고 재미난 나 작가 팔로우 나 작가 팔로우 쓸데없고 재미난 나 작가 팔로우